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교육체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선수학습 질문은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질문은 교육행정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이 과목의 강좌 제목은 교육행정 및 학교 경영인데 왜 교육행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원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행정의 어원은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뜻은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질문은 병원과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과 학교는 전혀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육행정이론의 발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행정이론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을 거쳐서 1950년대 이후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기획론, 교육체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기획이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미국에서 1944년에 제정한 제대군인 원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전쟁이 끝난 후의 사회 상황을 예측해 미리 대비한 법입니다. 즉 참전 용사들이 제대 후 사회 복귀를 위해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나라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의 사회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그 해결책을 법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교육기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한 장의 사진은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찍은 독립군의 기념사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이런 애국지사들을 찾아서 명예를 높여드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기획의 접근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사회 수요에 의한 접근 방법, 즉 인구 성장률, 출생률, 진학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교육기획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적 수요에 의한 접근 방법입니다. 교육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예측해서 인적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에 의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시스템 티어리, 체제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제 비교에 의한 접근 방법입니다. 효과성이나 조건의 차이에 따라, 즉 남귤북지라는 말은 남쪽의 귤이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육체제에서는 먼저 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제 이론의 발달, 그리고 체제 이론에 있어서는 게젤스와 구바의 이론과 호유와 미스겔의 체제 모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제, 즉 시스템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인풋, 투입과 아웃풋, 산출, 그리고 투입과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프로세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environment, 환경,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게젤스와 구바의 체제 이론은 인풋인 사회 체제와 아웃풋인 사회적 행동 사이를 인성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성적 측면은 개인의 인성과 욕구를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제도와 역할을 통해서 기대를 통한 아웃풋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호유와 미스겔의 체제 모형은 투입과 산출을 아까의 인성적 모형, 조직적 측면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화체제와 정치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투입해서 체제를 설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조직은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를 보면 학교는 교수와 학습을 위한 봉사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수업 방식의 하나로서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일본 동경대 사또 마나부 교수가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일 뿐 아니라 교사들도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장소이며 보호자나 시민도 서로 배우는 장소라고 하면서 21세기의 학교를 지역 문화와 교육의 센터로서 구성하면서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교육체제 분석에는 목표 분석, 기능 분석, 과제 분석, 방안 수단 분석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목표 분석이라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해서 그 목표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기능 분석은 글자 그대로 그 펑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석하는 측면이고, 과제 분석이란 것은 학교에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느냐, 그러한 과제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고, 방안 수단 분석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안과 수단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 이론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수리 계획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이용되는 기법이며, 기업 등의 조직에서
최적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 11쪽에서 13쪽까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두 번째, 플로우 차트라고 알려져 있는 유동 공정표는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나 정보나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의 순서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세 번째, 펄트는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이라고 해서 1958년 미 해군 군수국 특수프로젝트부에서 잠수함용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해군과 공군이 팀을 구성해서 잠수함용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데 서로 간의 기술 협조와 인력을 협조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교육기획과 교육체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조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